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능력,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주제 속에서 공감이 어떻게 변주되고 오해받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가도 다른 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 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말을 건네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 바로 이 공감 능력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깊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흔히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하며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나르시시즘의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측면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이 가진 공감 능력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따뜻한 공감과는 다른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상황에서는 슬프겠구나라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로의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와 같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가슴으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의 교감이 빠진 텅 빈 이해. 그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위로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감정은 없이 형식만 남은 공감을 마주할 때의 그 서늘한 말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능력은 지극히 변덕스럽고 조건적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흘러갈 때,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아주 다정하고 공감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날을 맞이한 기쁨에 젖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순간 때문에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때 그 모습이 진짜일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기분 좋은 상태가 끝나고 다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비판에 직면하는 순간 그 공감 능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공감의 파도타기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셋째, 더 나아가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을 조종과 착취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크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관계 초반, 그들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지능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처럼 똑똑하고 빛나는 사람을 가족들이 왜 몰라줬는지 이해가 안 가. 당신은 천재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싶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얻어낸 바로 그 정보를 비수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그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똑똑한 건 알지만 이번 일은 좀 버거워 보이는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한때 당신을 천재라고 치켜세웠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당신의 능력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타인의 약점을 포착하고 나중에 공격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이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며 공감 능력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매력과 공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연기이며 그 이면에는 로봇과 같은 차가움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때때로 보여주는 진짜 같은 공감의 순간조차 사이코패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신경 다양성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들의 반응이 무뚝뚝하거나 공감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그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해준다면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노하는 대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의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깊은 우울과 불안에 빠진 사람은 모든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타인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압도되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공감 능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쉽게 끌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상대방의 불행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그를 변호하고 그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나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공감은 때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트라우마 유대로 인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과도한 공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되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함께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 그의 인생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면서도 나와 너는 별개의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포함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입니다. 때로는 공감적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 극심한 변덕이야말로 나르시시즘 관계의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입니다. 이 복잡한 공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공감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과 타인을 모두 살리는 건강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한 온기로 가득하기를